소승은 부처님의 원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승벌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길은 없다. 제18강으로 옥천사와 대통신수대사, 신수대사와 옥천사를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공유하고 공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당량 옥천사, 이름 붙어서 옥천이죠. 옥천, 옥천이니까 구슬옥자, 샘물, 내천자죠. 옥천, 뭔가 모르게 물이 좋은 된 것 같죠, 그죠? 그것도 그 옛날부터서 간호가 타고 왔던 적토마가, 그죠? 보정스님의 법을 듣고 마음이 열렸든지, 그죠? 그래서 발을 굴려서 땅이 파졌는데 그것이 천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마포천, 진주천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옥천사는 꼭 이름이 여자 이름인 것 같은데 아니죠. 선사들이 천태종, 그죠? 그리고 선종, 율종 선사들이 기거했던 아주 청청백력과 같은 선사들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주했던 사찰입니다. 참 옥천사는 주위 배경을 봐보면은 이제 복선산이라 그래가지고 배를 엎어놓은 듯한 디산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볼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 좋고, 그죠? 물 좋으면은 산이 안 좋으면 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산 좋고, 척백나무, 그다음에 아름들이 뭡니까? 은행나무, 1000년이 넘은 은행나무. 그다음에 이제 개수나무가 있는데 우리 절에도 있댔죠. 그 개수나무가 1년 내에 꽃이 핀답니다. 1년 내에. 지금은 겨울인데, 겨울이면 눈이 오겠죠. 눈이 오는데도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난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가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겨울에는 우리 절에도 개수나무가 있는데 겨울에는 꽃이 안 피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그죠? 그리고 산문인데 일주문인택이죠. 이렇게 문이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원문이라고 해놨습니다. 절집에는 이 삼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놓고 점 3개, 그죠? 그래서 뭐 불법성 삼보다, 열반경에는 뭐 법신등이다, 반야등이다, 해탈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사들은 많지만은 제일 처음에 동안 때 제일 처음 절을 초함해서 정진한 보정스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태지 선사, 지대사, 수나라 문제양자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보는 대통 신수선사, 당나라 때죠, 그죠? 정말로 걸출한 스님들이죠. 걸출한 선사들입니다. 아까 일주문을 들어가 가지고 들었으면은 이와 같은 모양의 은행나무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척백나무입니다, 그죠? 척백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뭐 대나무는 뭐 보통 중국절 어디로 가나 대나무는 그냥 엄청납니다. 대나무 두께가 거의 뭐 20cm, 우리 손으로 해도, 두 손으로 해도 못 감사는 그 대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가 좀 배를 엎어놓은 것 같습니까? 안 같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엎어놓은 듯 하다니까, 그죠? 한번 찍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찍어보니까 이렇게 찍혔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복선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태종 스님, 그러면 뭐 진해라든지, 그다음에 율종의
홍갱률사라든지 선종이 돌아니까 뭐 임재종, 운문종 스님 모든 큰 스님들이 북두 태산과 같이 높은 선사들이 이 도랑을 거의 다 스쳐 지나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느낌은 송강사 같은데 해인사 같은 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한민국 스님 중에 해인사 안 거쳐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남성, 여기가 하남성이죠. 하남성이 이제 신수대사가 탄생한 곳이고 출가는 밑에 호북성으로 합니다. 출가는 하남성에서 태어나서 하남성에서 하고 호북성에는 바로 호조 홍인대사를 만나서 법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남성으로 올라와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겠죠. 양갱의 법주니까 낙양하고 장안의 법주니까 산서성까지 가야 되겠죠. 서안까지 장안까지 가고 그다음에 산동은 바로 옆 동네다 보니까 산동성에도 가면은 지금도 사찰의 유적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유적지를 아마 다 돌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희성, 호북성 다 붙었으니까 그 heb서성 이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살까지 사셨으니까 충분하게 이제 수행하고 포교하고 행하고 그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출생도 하남성에서 했는데 입적도 하남성에서 합니다. 참 행운하죠, 그죠? 자기가 출생하고 자기가 출가한 절도 그 천궁사라고 갖고 나중에 입적하는 절도 천궁사에서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죠. 당연히 이제 모든 선사들이 요 주위를 이제 맴돈다가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강호가 여기니까 강호 선법이 가장 뛰어나게 그리고 활발하게 발전됐던 곳. 하남성에는 당연히 소림사가 있겠죠. 좀 위로는 이제 우리가 조조스님의 백림사라든지 임재선사의 임재사가 있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바로 호북, 그 다음에 이제 안희성, 요 주위로 밑으로 강서성, 호남성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옥천사는 뭡니까? 당양이라는 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조사하고 거리를 한번 봐보면은 한 400km. 400km는 별로 안 멀죠. 근데 옛날에는 멀었을 겁니다, 그죠? 400km. 이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근데 몇 개의 성을 평생을 두고 이제 오고 가시면서 이제 행하까지 하시고 입적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위로는 당연하게 달마부터겠죠. 달마, 해가, 성찬, 도신, 도신 밑에는 이제 홍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법륜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신수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해능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대사, 신수대사는 같이 동문이죠, 그죠? 나이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은 같은 홍인대사 밑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hen색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법지, 연불종의 법지입니다. 금능 난강에서 이제 난경에서 행을 하신 분인데 이와 같은 그 걸출한 분들이 다 도반이었다고 보면 되죠. 밑으로는 이제 어복, 그죠? 어복 스님이라고 들어봤죠. 어복 스님이라든지 보적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남양해양 신의 지성 이와 같은 신의 스님도 남양해양 스님도 본래는 뭡니까? 신수 스님의 먼저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절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성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 서성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분을 서성을 정하는 것을 허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지자대사입니다. 그죠? 지자대사는 바로 그 빼놓을 수 없는 정말로 옥천사에 빼놓을 수 없는 수나라 때의
대선생이죠, 그죠? 그래서 지자대사는 이제 우리가 천태종의 제4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대사를 이렇게 잘 모셔놓고 있습니다. 7살 때 절에 갔다 그러죠. 법화경 야광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다가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전을 보다도 객발을 합니다. 우리 보조 진울 스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3번에 걸쳐서 경전을 보면서 객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 천태 지자대사 그러면 이제 역시 남경에서 설법을 많이 합니다. 남경. 그래서 제가 남경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남경으로 간 거죠. 선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경을 그 당시에는 금능이라 그랬는데 금능에서 묘할모자 그죠? 모범연양하는 거 묘. 이걸 중국말로는 묘 그러는데 묘. 정말 묘. 이런 쩐묘. 아주 그 황제들이라든지 어떤 좀 높은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정말 묘하다, 진귀하다, 특별하다 이런 부분에 그 묘를 많이 쓰는데 그 묘를 구순 동안 구순이면 뭡니까? 3달 동안 묘 하나만 가지고 묘할모자 하나만 가지고 설법을 했답니다. 그래서 구순단모라는 말이 참 유명하고 그래서 바로 동토의 석가라는 동토의 석가라는 그 별명이라 그럴까 좋은 기명이죠. 귀한 이름까지 이제 얻습니다. 진영이 어떻습니까? 큰 스님들의 사진은 우리가 진영이라고 그럽니다. 참진자, 그림자 영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좀 시커멓죠? 제가 선사들의 사진을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이렇게 새카매요. 딴 분은 이렇게 새카만 분이 없어. 그래서 이게 탁본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제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신수대사는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고 눈썹 하얗고 수염이 이렇게 내려온 아주 가문도 좋고 이분이 성이 이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먼 물티 같다 그러죠. 원래 당나라 때가 이시왕조지 않습니까? 먼 물티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라.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실제 인물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해놨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섭섭하죠, 그죠?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대통신수대사는 아마 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고 내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영을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수대사 같으면은 조금 섭섭할 것 같아, 그죠? 나를 왜 이렇게 시커멓게 해놨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 이 신수대사는 606년에 태어나고 706년에 돌아가시니까 바로 101살을 사시는 거죠. 참 오래 사셨죠, 그죠? 이렇게 출생을 해서 이제 수나라 왕세충 때 이 왕세충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병사를 일으켜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죠? 난을 일으키니까 이제 질병하고 막 그 난을 일으키면 기아죠. 옛날 같으면 질병과 기아, 막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큰 스님을 만나서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비구계는 뭡니까? 20살 때 비구계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살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625년이 되겠죠. 그죠? 20살 때 비구계를 받는데 해능 스님이 638에 태어나시니까 딱 그때 무렵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득법 인연은 이제 50이 되었을 적에 득법을 합니다. 이게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려서는 유교, 도교를 다 섭렵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불교까지 완벽하게 갖추신 그는 이제 어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제 아까 하남성에 계시다가 밑에 호북성에 도를 깨달은 홍인 대사가 있다니까 먼 길을 마다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간 거겠죠. 내려가 가지고는 이제 바로 홍인 스님을 만나 뵙고 법을 일가를 들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러죠. 나의 스승은 저 사람이다. 지금까지 50까지 살아왔는데 앞에 스승들은 또 스승이지만은 지금 나의 스승은 저분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 짓고 그 밑에서 6년을 그죠. 장무를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니까 홍인 대사가 이제 이렇게 인가를 한답니다. 내 문화에 많은 이제 10대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신수 대사만한 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5조, 4조, 5조의 동산법문은 뭡니까? 바로 이 신수 대사가 다 가지고 있다. 신수 대사에게 이렇게 넘긴다. 이렇게 이제 결정 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로 교수사까지 되죠. 최고 상수 제자가 됩니다. 물론 해능 스님도 계신데 해능 스님 어디 계시는지는 알죠. 전에 어떤 부분에 해능 스님이 계십니다. 그죠? 상수 제자로 있을 적에 해능 스님이 그 뒤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 인연의 이야기는 제가 한번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를 얻고는 이제 행하를 하죠. 행하는 아주 이제 뭐 아마 걸출한 인물이었으니까 모든 성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초청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말이야, 그죠? 인물 좋체, 배운 것 많체, 도인이제 이런 분을 모셔서 스승으로 삼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양갱이 법주고 삼재의 국사 아닙니까? 삼재라 그러면 이제 바로 척척무, 중종, 예종, 레이종이라 그러는데 예종까지 세 항제의 서성, 국사가 되고 서성이 이제 되죠. 그 정도로 이제 행하를 하다가 바로 706년도에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되는데 705년도에 누가 입적을 하냐면 죽냐면은 바로 척척무가 705년도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신수대사가 입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신수대사가 말년에 나를 고향으로 좀 보내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황궁에서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줬을까요? 그때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척척무가 자기가 신수 스님 계시는 곳에서 죽고 싶었을 것 같아. 내 큰 스님 보는 데서 내 죽고 싶다는 거야. 그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 돌아가신 무렵에 옆에 누가 있어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종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수대사를 붙들고 계시다가 신수대사는 그 이듬해에 이제 입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적을 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신수대사는 이렇게 이제 입적을 하고 나니 이제 그때는 이제 척척무의 아들이 중종이죠, 그죠? 중종, 예종이 다 바로 아들인데 이제 중종이 대통 신수대사라는 이제 시호를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됩니다. 신수대사는 종풍이라 그럴까, 그죠? 신수대사는 이제 신수대사의 글도 우리가 간심론, 옛날에는 간심론을 이제 달마대사가 했다라는 이렇게 썼다라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신수대사의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심일법은 총섭체행이라 하면서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무생 방팽문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신수대사의 작품이죠. 그 작품 속에서 이제 뽑아낸 것이 이제 대성오 방팽문으로서 그 선사상의 종지를 이렇게 5가지로 개괄할 수 있고 그 종지의 전체적인 종풍을 본다면은 뭡니까? 불진, 간정, 방편통갱이라 그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죠?
깨끗함을 본다. 그죠?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함을 본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수행이 되겠죠. 그죠? 수행을 해가지고 깨끗함은 당연히 불성자리가 되겠죠. 부처자리가 되겠죠. 그것을 본다. 그리고 이제 방팽통갱이라 부처님 갱전을 방편으로 한다. 그죠? 부처님 갱전을 방편으로 한다. 그래서 종밀 스님은 이런 말도 해놓습니다. 수지갱론 건실해야 방판재선 시비한다고. 모름지기 갱전을 모름지기 잘 알아야 선을 닦더라도 수선을 하더라도 옳고 그름 시비를 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판재선 시비한다라고 이제 종물 스님의 이제 말도 뒷받침하죠. 왜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처님 갱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안 필요한 사람 다 필요하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간곡히 찬성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하면은 갱전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죠? 생각날 게 있습니까? 딱 보니까 나마미타불 이거 딱 하나 되던데, 그죠? 딴 거 뭐 생각납니까? 그거면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부처님 갱전을 알면 알수록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않으면은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그죠? 그다음에 대성 오방팽문이니까 이 5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총창불체라 그래가지고 창이라는 것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신수 스님의 선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불성이겠죠. 불성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두 드러낸다는 겁니다. 환하게 드러내는 것을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는 개지혜문이라 그래가지고 지혜의 문을 연다. 지혜의 문은 이게 이제 반야죠.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불체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불체와 지혜는 이제 둘이 아닌데 어쨌든 지혜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부사의한 법을 뭡니까? 현신은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 현자는 뭡니까?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해서 드러내는 것을 이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부사의한 법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명자는 밝힌다는 뜻으로서 제법 정성이라 모든 제법이라 그러면은 나와 남, 그죠? 우리 불교는 나 아니면 모두가 다 남입니다. 나는 육견이고 모든 것은 육경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제법이 됩니다. 이 제법의 올바른 뭡니까? 성의 성품 자리를 이제 밝힌다라고 이걸 이제 네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은 이 불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열어야 되겠죠. 부사의한 법을 알아야 되겠죠. 제법의 실상을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만이 어디에 도달하겠습니까? 이렇게 불체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걸 불성으로 본다면 이것은 뭡니까? 수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닦아가는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무에 이제 해탈도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자연에 걸림이 없어서 아주 해탈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5가지로서 신수 스님의 그 종풍, 종지를 이렇게 간략히 이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속에는 바로 간정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을 잘 바라보고, 그죠? 마음을 잘 보아서 그 마음의 속에 있는 깨끗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는데 깨끗한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성기신론에 보면은, 대성기신론은 1심, 2문, 3신, 4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문이라 그러면은 이제 진연문과 생멸문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당연히 진여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문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정발해라 그러죠. 정에 들어서 지혜를 이렇게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정이 들어있죠, 그죠? 닦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닦아야 되는. 그래서 수불 덕도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닦아서 도를 얻고, 불도를 닦아서 도를 얻고, 그 다음에 구불 덕도라, 그죠? 부처님을 구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부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이미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자성청정심이라든지 도노의 세계의 사상 같은 게 이미 깔려져 있다고 이제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제 도노라 그러면은 이미 축도생부터서 도노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도노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세상과 나의 부처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것을 이제 도노라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축도생 스님은 이미 434년도에 입적을 했으니까 신수대사가 606년도에 태어나니까 무려 18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배어 있겠죠, 그죠? 배어 있는 데서 이제 이와 같이 그래서 도노 점수라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바로 한마디로 이 정리를 딱 잘 해놓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죠. 밑에 후학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정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의 그 내용인지 바로 대통신수 스님의 선사상을 보고는 이제 뒷사람이 이제 시내는 우리 하택 시내 있죠. 해능 스님이 제자나 하택 시내는 이렇게 8자로 16자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응심입정이라고 하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정에 들고 주심간정이라 마음에 머무러서 깨끗함을 본다. 그죠? 그 다음에 기심매조라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깥을 드러내고 마음을 거두어서 내면을 증명한다. 증명하는 것은 이제 정을 증명하고 불체를 이제 증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수대사의 선사상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비를 시킬 겁니다. 대비를 시키면 이제는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은 같고 이 부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사조도신 스님의 선사상도 이미 점검을 했고, 오조 법안문익 스님의 선사상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조도신 스님은 오문선요라 그래가지고 선을 자신의 선사상을 5가지로 정리를 딱 해놨죠. 그래서 오문선요는 대성오 방편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문선요의 사조는 바로 신수대사의 치자면 할아버지 댁이거든요. 할아버지 댁이에요. 법맥을 치자면은 할아버지 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법안문익 스님의 선사상을 같이 한번 배대를 한번 해보면은 법안문익 스님은 이제 입적하시기를 958년에 입적하십니다. 그럼 885년에 태어나신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조 스님하고 거리를 재어 보니까 무려 270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270년 차이가 난 선사상을 이 자리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죠? 비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고 자기가 스스로 소리만 터져 놓으면 그만 됩니다. 제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고 이걸 한번 쓴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조도신 스님은 이제 이거 오문선요인데
580년도에 탄생하신 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 신수 스님은 아까 606년도에 탄생한 스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문익 스님은 885년도에 탄생한 스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사상을 270년 동안의 선사상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겁니다. 270년이면은 세월이 긴 겁니다, 그죠? 그 긴 것이니까 이 속에는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사조도신은 중국 선종사에 있어서 사조도신이 진짜 초조 중국 제1조 선사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달마가 아니고 우두법룡이 아니고 사조도신이다. 뭐 해능보다 먼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법안문익 스님은 오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주자입니다. 매일 마지막 주자인데 딱 오가 중에서 매일 마지막 주자로서 어느 정도 마음속에 완성품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지나쳐버리면 오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불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신수 스님의 말인데, 할아버지 스님께서 이미 지심체를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오방팽문에서 오문선율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개지혜문을 연다는 것은 지심용, 체와 용의 관계죠. 반야는 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체 반야지 개종 자성이생입니다. 자성 속에서 체 속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의 법은 부사의하다는 것은 정말 부사의한 겁니다. 그 부사의한 것을 삼각부정이라 이래 놓죠. 삼각부정은 뭡니까? 항상 깨달아서 머물미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심은 재정이고 각법은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상간신 공적인데 이거는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제법이라 그랬죠. 제법은 나 아니면 남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체의 나의 몸이 공적함을 아는 거, 이게 뭡니까? 정성을 아는 거죠. 제법을 바로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무의 해탈도는 걸림없는 삶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서는 그냥 수행으로서 우리 오문선유에서는 하나를 잘 지키고 사는 겁니다. 하나만 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걸 법안문익 스님께서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불법은 현성이고 일체가 구족하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 있다. 일체가 구족하다. 그래서 일체 현성이라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부처의 자리를 바로 이야기하겠죠. 불성의 자리, 그죠? 그래서 반야는 무지고 대연이조라. 이건 본래 법신 무상 청목 개행이라. 법신은 무상한데 이 불성 자리입니다. 불성은 흔적도 없는데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행태를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불성의 세상과 이 세상을 두 개를 하나로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은 이제 무지라. 반야는 그 어떤 흔적도 없는데 삐추면은 전부 다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그죠? 반야는 흔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세상을 다 온전히 드러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치무사는 뭡니까?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삼각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깨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로 갑니까? 무사인, 일 없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어오면 존다. 이것은 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이 세 개를 나눴고 이게 270년, 80년간의 세월에 이루어진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들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숨이 탁 막혀버려야 됩니다. 이걸 한눈에 딱 듣고, 이야, 정말
기절초풍하겠네. 이리 돼야 이 사실은 답입니다. 그래 안 되죠.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꼭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정말 기절초풍해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침미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서희가 얼마나 이쁘다 그래요. 오왕부차를 반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서희가 얼마나 이뻤는지 배를 짜 가지고 배를 헹구면은 이렇게 씻으면은 물고기가 헤엄을 치다가 그만 헤엄치는 걸 잊어버리는 거라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 왜 그랬겠습니까? 한 소식을 들어버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숨이 탁탁 막혀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낙안이라는 말도 있죠. 낙안은 왕소군인데 한나라 때 시녀죠. 본래는 저 흉노족 선우왕이 흉노족이 그 딸을 공주를 보내라는데 공주는 보내기가 아까우니까 잘 그렇게 궁녀를 공주다 그래가지고 보내죠. 그 아가 왕소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 많지만 왕소군이가 이제 볼모로 잡혀가는 거죠. 시집 가는 거죠. 가다가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길이 머니까 비파를 툭 치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우두두 떨어져 버려서 왜요? 비파 소리를 듣는 순간 날개짓하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이 정도가 이제 요 속에서 사실은 나올 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계의 선사상을 통해서 잘 보면은 감은 충분하게 잡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자기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은 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의 수행은 뭡니까? 건강경에서 딱 이야기해냈습니다. 그죠? 상에서 성으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세계가 모두 다 상에서 성으로 돌아가는 자리로서 뭡니까? 어디 안에 다 있습니까? 내 심 안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내어서 이걸 놓고 놨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신만팔천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타나는 게 이제 적심, 적불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 세계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이제 당하 적시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깨어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신수대사의 선법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함을 본다. 그 다음에 갱전을 방편으로서 삼아라. 이 갱전을 방편으로 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출가한 재미를 잃어버립니다. 갱전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거든. 너무 좋거든. 가슴이 이렇게 툭툭 터진단 말입니다. 그죠? 저도 우리 은사스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우리 은사스님께서는 제보고 부처님 갱전을 많이 애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부처님 갱전을 정말 많이 애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줄줄줄 애웠어요. 그걸 애우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합대가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 고마워하죠. 그래서 은사스님 멀리 안 보내고 제 자고 있는 데서 한 5m도 안 됩니다. 그곳에 모셔놨습니다. 그 보러 오실 분 계시면 네. 어쨌든 우리 은사스님이 저곳에 계시는데 저한테 저를 물러줄 적에는 뭡니까? 저를 못 사주고 물려줬어요. 그래 이분의 사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많은 불자님들 좀 동참하셔서 이 도랑 빨리 이 부처님 도랑이 되도록 좀 공덕 지어주길 바랍니다. 한 달에
만 원씩 10년만 넣으면 됩니다. 그죠? 주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입니다. 이 개송은 이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송이죠. 사실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맹경과 같으니, 맹경은 거울이죠.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진해가 끼지 않게 하라. 신시 보리수요 10년 맹경들아 시시건불식하면은 막사 요지내라. 이제 이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신수대사의 개송이 아닐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 여기는 도노 점수적인 측면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그대로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먼지가 앉으면 안 되니까, 거울에 먼지 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요 짝에 가면은 뭡니까? 수행 안 해도 된다. 그죠? 안 들여다봐도 된다. 이미 네 눈만 뜨고 있다는 거야. 네가 못 본 거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요.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네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견성이라,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한테 돌아가는데 닦는 것이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거하고 닦는 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 중국말로는 이렇죠. 신서 부디수 신루밍징타이 서서 진부서 모서 요천아이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수대사의 개송인데, 이 개송을 보고 이제 해능 스님이 또 개송을 붙여놓죠. 그 개송은 그렇죠. 보리법무수요 맹경역비대라 불성상청정.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하추 어처추의 연천에 어디에 뭡니까? 이끼가 끼겠는가? 본래 거울은 깨끗한데 거울 모양이 없는데 허공에 이끼 낍니까? 채필하공 공불념이고 이도할수 수문이라고, 이게 이제 함경이 그 펜담을 보면 나오는데, 허공에다 그림 그리면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칼을 끄면 꺼집니까? 안 꺼지죠. 그거 똑같다는 거죠, 그죠? 왜?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수대사의 개송과 해능대사의 개송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수대사가 조금 억울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신수대사가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중생들 근기에 맞추는 거죠, 그죠? 이 철탑은 참 다음에 꼭 하셔서 한번 챙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는 부처님의 치아 아사리가 모셔져 있고, 높이는 17m, 그죠? 팔각으로서 13층으로 된 완전 무쇠 철탑입니다. 중국에서 최고 철탑으로서 최고 가는 탑입니다. 그 다음에 옥천사는 이제 간우하고 인연이 있는 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마포천이 있었죠. 진주천도 간우가 타고 온 뭡니까? 적토마가 말구불을 가지고 판다 그랬죠. 그래서 간우의 그 인연이 옥천사에 남아 있고, 유비가 간우가 바로 송건의 그 부하한테 죽죠, 그죠? 여몽이라는 부하한테 죽는데, 왜 여기에 있냐면은 이 지역이 담양 옥천사니까 그 당시 간우가 이 지역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 놓으니까 송건이 간우의 목을 잘라서 누구한테 보냅니까? 조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조조는 간우의 목을 보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는데 남문 밖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제후의장을 지냅니다. 제후로 큰 장례식을 열어서 지내고, 송건이도 바로 옥천사에서 10km 떨어진 곳에다가 몸만 가지고 우리가 사당을 만들죠,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전쟁은 전쟁이고
네 편은 네 편이고 내 편은 내 편이라. 그죠? 싸울 때는 싸우지만은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 아주 멋있잖아요. 이 서로 죽이지 못해가지고 한장한 원수들인데 너는 그 편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었고 나는 이 편이 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당과 야당은 어찌해야 됩니까? 서로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뭘 위해 쌓아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됩니다. 싸우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여당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야당은 무슨 소리 하느냐, 세금 가지고 왜 그래 샀냐, 이렇게 뿌리끼를 걸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조화를 맞추는 게 이게 사바세계입니다. 자, 도문사를 보면은 이제 이 도문사는 아까 신수 스님이 천궁사에서 입적을 하죠. 입적을 하는데 천궁사에 입적하고 나서는 그럽니다. 생전에 내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줘. 그러니까 아까 황제가 안 된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가이소. 이랬겠죠. 이 척척무가 가시고 나서 그때 이미 늦었어. 다음에 이듬해 이제 가셨어. 가셨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중종이 너무 거룩한 스님이다 보니까 참 태상과 같은 스님이다 보니까 그래도 안 보내고 나라 안에서 장례 준비를 크게 한 겁니다. 했는데 온 나라 안이 그냥 신수대사의 그 벚구가 상하는 냄새라 온 장안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 큰일 났잖아요. 내가 보내달라 할 때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줘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중종이 그때서 그냥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밑으로 궁 밖에까지 이제 모시면서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렸는데 그 보내가지고 벚구가 온 곳이 어디입니까? 이 도문사라는 이 절입니다. 도문사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례를 지내고 보원사는 자기 고향에는 또 절을 하나 또 짓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수대사의 사리탑이 있다고 이제 듣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이제 일제 때 비문이 이미 넘어가고 없고 밑 바닥만 남아 있고 그죠? 기반석만 남아 있고 그래 이야기 들으니까 그 어떤 스님한테 이제 사정 해가지고 찾기 힘들지만 좀 찾아보자고 해가지고 찾은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소나무 밑에 본래 신수대사의 탑이 있었는데 이미 허물어져 있다. 지금은 아마 복구가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제19강으로서 항백사와 항백선사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서성과 같이 무로 길은 없다 가치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 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